그렇게 3년, 천일이 지났다. 나는 웃고 있었다. 어느새 편안함에 이르러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이 여전히 비틀거리고 가끔은 넘어질지라도 존재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내력, 탄탄한 골조를 형성해 어느새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행복했다. 그저 좋았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이 선명한 색채로 눈에 들어왔고 산들거리는 바람이 살갗에 닿는 느낌도 경쾌했다. 햇살은 머리 위를 반짝이며 비췄고 어디선가 귀여운 새 울음소리도 가만가만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내뱉었다. 아, 좋다. 낯선 감정이었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순도 100%의 이 행복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생각했다. 심지어 불과 3년 전 나는 꼭 이 자리에서 엉엉 울며 미친 여자처럼 걷고 있었는데 말이다. 대수로울 것 없는 일상 속에 스스로를 보듬고 아끼며 천일 동안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그 분투의 과정.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받아야 하고 아낌받아야 한다. 또 어떤 바보 같은 모습에도 응원받아야 하고 괜찮다고 위로받아야 한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기꺼이 자신에게 1순위여야 한다. 천일 동안 나만 생각하며 실천한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응원이 되길 바란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대접해 줄까 싶어서. 나는 나에게 쉼, 휴식, 그리고 멈춤을 허락하기로 했다. 어쩌면 우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그것. 나는 텅텅 빈 시간 속에서 쉼을 마음껏 즐겼다. 그리고 멈춰있던 무용의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효용의 그 시간은, 애씀없이 순무같이 깨끗한 통째의 그 시간은 가만가만 자신만의 흐름 속에서 존재를 씻기고 재우고 먹였다. 그 시간은 가장 천천한 빠름으로 상처받은 한 영혼을 치유하고 있었다. 나는 내게 그냥 조금은 숨을 골라도 된다고, 잠시 멈춰도 된다고, 잠시 쉬면서 줄인 배를 든든히 한 끼 채우고 가도 된다고, 그 정도는 너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줬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그러니 쉬어. 아주 푹 편안하게.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 도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타고나길 절대음감이거나 운동신경이 좋거나 본성 자체가 다정하고 세심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배려심이 좋을 수도 있고 IQ가 높을 수도 있다. 내 경우에 그것은 글쓰기였다. 나는 거의 모든 것을 활자로 표현하는 일을 좋아한다. 나는 종이를 꺼내 적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행복 리스트. 꽤 오래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 10년도 넘은 일이지만 당시에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일이 유행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을 종이에 적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종의 도전 과제 같은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간절한 소몽들을 난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그 버킷리스트 속 목표점은 너무 높이 멀리 있어서 가망도 희망도 없이 아득했다. 오히려 나를 짓누른 채 현재의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니었음도 알았다.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남들 따라 쓰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나만의 행복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서 나는 내게 물었다. 언제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며칠 동안 리스트를 써내려갔다.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행복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막연하게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는 거절에 매우 약한 타입이라 거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절하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다. 거절을 스스로 거절한다고나 할까? 노우라고 하는 그 순간의 어색함과 불편함과 긴장감이 싫어서 예스라고 외치는 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남들의 모든 요구에 예스로 회답했고 때문에 뒤에서는 남몰래 끙끙 앓으며 정작 나 자신이 요청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안 돼, 잠깐만 이것부터 해주고 라고 답했다. 타인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해 언제나 예스맨으로 살다 보니 결국 가장 소중한 나란 존재를 망치고 말았다. 노우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다.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부터 개인적인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까지, 심지어 조카를 잠깐만 봐달라고 하는 언니의 부탁까지도 선을 긋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단호히 외치는 노,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외치는 예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나에게 예스맨이 되기로 했다. 여전히 나는 비교병에 시달린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 빼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 울고 조금 슬퍼한 후 다시 생각한다. 등수보다 중요한 건 나의 무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나의 삶의 중앙에 다른 일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삶이라는 무대에서 나를 내쫓지 말자고 다짐한다. SNS 탐방하던 버릇을 내려놓았고 다른 이들의 근황과 소식을 듣고자 하는 일도 멈췄다. 다른 이들의 멋진 퍼포먼스와 성과를 볼 때 부러움에 몸서리치기보다 피식 웃어주고 담담히 나의 무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나는 써야 할 글을 쓴다. 작고 평범한 일상을 충실히 영위한다. 나는 나의 무대 위에 서 있고 할 일을 하며 내 삶을 살아낸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점점 쌓여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려 결코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벽이 되고 만다. 첫 실수는 다음의 실패를, 그 실패는 다음번의 낙오를 불러일으킨다. 주홍 글씨처럼 인생에 새겨진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번 생은 망했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 과거는 힘이 세다. 우리를 정지된 잿빛 화면 속에 묶어둘 수 있으니 말이다. 젊은이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장년을 변화할 수 없게 만들며 노인을 자꾸만 라떼는 말이야 같은 길로 들게 만든다. 하지만 과거가 전부는 아니다. 절대적일 수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언제든 새 페이지를 쓸 수 있다. 언제든 과거의 사슬을 끊고 날아오를 수 있다.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과거는 힘을 잃는다. 가장 좋은 것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 미래는 언제나 손짓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한다. 과거를 묻는 이들에게, 과거를 되풀이하며 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과거를 자꾸만 되새기며 날개를 꺾으려고 하는 자신에게, 과거는 이제 묻지 마세요. 요즘 나는 매일 아침을 고독의 시간으로 연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고 그저 고요히 나와 앉아 있는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무언가를 하고 기웃거리고 수집하고 핸드폰하고 기사를 보는 등의 더하는 행위를 멈추고 가만히 뺄셈을 한다. 비움의 시간으로 삶을 채운다.
아침 명상을 하고는 12시간 이상 비워둔 위장을 따뜻한 꿀차로 데운다. 뺄셈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플러스에 무엇인지 모르겠다. 거기다 비움은 온갖 잡념과 걱정, 상념들로 두통까지 앓고 나던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숨에 오롯이 집중하게 하는 깨끗하고 편안한 백지 같은 매끈함까지 가져다 주었다. 잠 빼기는 때로는 더하기가 되는 것 같다. 극지 않은 복권처럼. 고민과 불안이 줄곧 이어지는 시국이다. 나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찬찬히 거리를 둔다. 나의 고민과 나의 불안과 나의 거친 생각들과 한 뼘, 두 뼘, 세 뼘, 그리고 천천히 날심을 쉬며 말한다. 조금만 더 떨어지자 우리. 시간이 흐르면 그 심각한 문제들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나는 죽을 듯 고민했으나 결국 다 지나갔음을 본다.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이 아름답게 반짝이며 보이는 것을 멀리서 바라본다. 지금의 이 떨어짐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순간들인지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청춘이 자신의 시절이 얼마나 빛났는지 당신에게는 결코 알지 못하듯이 나이가 먹고 중년이 되어서야 돌이켜 아프도록 그 시절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도 지지고 볶고 싸우며 서로를 헐뜯던 지난 연애가 이제와 참 예뻤다, 참 고마웠다 추억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문제들에게도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때때로 지나치게 가까운 나의 사람들에게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존재는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으며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얼마간의 거리는 우리를 마스크만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우리는 결국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과거가 언제나 늘 그랬듯이. 행복하기로 고집한 사람은 행복하다. 인생의 여러 시련과 폭풍우가 들이닥칠지라도 말이다. 반면 불행하기로 고집한 사람은 불행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행복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일지 모른다.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 먹고 애써 결심하는 것일지 모른다. 100가지 이유를 붙여 인생의 흠집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별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행복해하고 만다. 완벽한 상황, 완벽한 사람,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완벽을 찾아내는 완벽한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너무 식상하고 진부해서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라는 명사가 마침내 움직이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됐을 때, 행위로 구체화됐을 때 그 강력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삶의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았던 그때 나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시작은 이러했다. 흐릿한 시야를 밝혀주는 안경이 있어 감사를 기록했고 몸이 누일 집이 있는 것도 내 방과 침대가 있음에도 감사했다. 두 팔다리가 잘 작동해서 감사했고 죽겠다 싶으면서도 정작 건강한 나의 몸에 감사했다.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있음에 감사했다.
좋은 날은 다 갔다고 생각해도 막상 따져보면 아직 젊은 청춘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해도 집, 핸드폰, 노트북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쓰고 또 썼다. 아무 감흥 없이 떠오르는 대로 갈겼던 손이 천천히 느려졌고 어느덧 나는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듯 글씨를 새기고 있었다. 햇살이 비추고 바람이 불어와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건성이 아닌 진짜 감사가 아주 작고 작은 하나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솔직히 쉽진 않았다. 정말로 도무지 감사할 거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서 억지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부하가 치밀고 화딱지가 나서 어느 날은 펜과 노트를 던져버리기도 했다. 늘 그렇듯 아침에 일어나 감사를 써내려 가는데 글씨가 번졌다. 눈물방울이 노트 위로 툭 떨어졌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 깊은 곳 울컥 뭔가가 올라왔다. 나는 미처 생각을 거를 틈도 없이 거세게 목을 때 넘칠 듯 울렁거리는 그 말을 뱉어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를 감사를 나는 불가항력으로 토해냈고 댐이 터지듯 가슴 중앙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얼마간 아주 얼마간은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꽃자리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세를 낮추어 가만가만 눈을 맞춘다. 그럼에도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잘 작동하는 나의 몸.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더 잦아진 친구와의 전화통화. 멀리 여행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집 공원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봄의 정취. 일상을 지탱해주는 고마운 택배 아저씨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소중한 가족들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나는 또 지금의 감사를 기록한다. 그리고 희망한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 그리하여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이 주어지는 순간 더욱 깊이 감사하게 될 거라고.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다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순간에 정말 많이 아주 많이 감사할 거라고. 그때 나의 감사 노트는 끝도 없이 길고 또 길어질 것이라고.